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우리 감사한 학생 여러분, 목회상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 아신 대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죠. 그래서 변화를 지원하기, 전인성을 조성하기, 그게 1부, 2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3부가 삶의 여정을 위한 돌봄과 상담, 그리고 4부 변화의 방법들, 이렇게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장에 한 3장씩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변화의 시기, 그 다음에 공동체의 토대, 그리고 정원사로서 돌보는 자와 상담자, 이런 그 내용들이 강의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전인성을 조성하기 부분에서 변화 조성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공동체 돌봄과 상담과 위탁 준비해서 지난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예고 드린 대로 해결 중심 방법으로 지원되는 그 변화가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방법으로 지원되는 변화, 이제 이런 그 표현인데, 그 해결 중심 방법의 실행, 그리고 5단계의 해결 중심 치료 모델, 요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상담자들에 대한 도전, 영적 도구,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오늘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크게 이제 4파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파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문제를 만든 같은 생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만든 같은 생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초반에 이론적인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다르게 시도하기, 뭐 이런 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헤일, 그 쓰나미 그 헤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해안가 마을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의 컨셉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한국인 같아요. 인수킴, 그 김인수 여사인 것 같아요. 인수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한 김인수 교수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그 단기 가족치료센터를 위스콘신 밀워키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 스티브 드쉐이저라고 하는 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르게 시도하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념의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본 설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단계의 해결 중심의 그 상담 사례를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하는 삶 한가운데의 계심을 앞장들에서 계속 진술을 했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협력한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조성자로서, 정원사로서 그런 그 상담자를 지금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반영하는 단기 상담을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하면서, 지금 여기 단기 가족치료센터의 그 신념, 그 다음에 그 상담 방법과 내용에 대한 공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사, 그들의 내담자들이 상담 첫 시간에 오기 전부터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변하는, 통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변화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이미 관찰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사들은 그들의 내담자들이 이미 만들고 있는,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변화를 알도록 돕고 이 변화를 지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점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그들을 돕는 자들이다.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사들은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해결책 만들기를 찾아냈다. 이제 이게 고기냐, 고기 잡는 법이냐라고 했을 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기보다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상담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문제가 형성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많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해결 중심의 방법, 이 방법을 좀 이렇게 배우는 게 어쩌냐라고 하는 제안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중요한 기본 규칙을 이렇게 이제 아니면 관념의 변화를 요구할 때의 그 관념에 대해서, 자, 못 쓸 정도가 아니면, 이게 이제 인수킨버그라고 하는 분하고 단기가족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드스웨이저 설립자의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못 쓸 정도가 아니면 고치지 말라. 한 번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하라. 효과가 없으면 다른 것을 시도하라.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잘 알죠.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이분의 얘기보다는 미국의 삶의 그 철학일 수 있어요. 특히 이민자들은요, 신분 문제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묻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조언도 들었죠.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거든요. 스포츠 감독들도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못 쓸 정도가 아니면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철학이더만요. 그러니까 아직 쓸만하면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한 번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것을 시도하라. 이제 이런 것이 해결 중심의 상담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 만들기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시작하여 이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그와 쉐이저는 다시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정신연구소에서 문제 형성 이론과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동시에 변화는 지속되고 불가피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 근원과 방향에서 온다고 현행 사상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배움을 가질 때요, 현행 사상들의 여러 방법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내담자가 첫 치료 시간에 오기 전에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해서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증상이 항상 지속적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다가 침대를 적시는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침대를 적셔가는 것은 아니고,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며,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술구덩이에 빠져 사는데 그 회사에서 이 상사하고 미팅이 있는 날 전날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답니다. 이런 것들. 우울한 사람들은 때로 좀 더 가벼운 우울증을 느꼈고 학교를 결성하는 아이들이 때로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담자들의 예외들에 대한 관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 환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이미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법은 뭐냐면 그것을 더 쉽게 찾아내고 느끼게 하고 발전시키고 계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갈 건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 패러다임 시프트적인 그 상담 기법,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죠. 한 번은 일본 해안의 한 마을이 해일로 위험에 처했다. 마을 위 산기슭의 밭에 홀로 있던 한 농부는 먼 수평선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리 보고 있었다.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 러울이죠. 그는 바로 밭에 불을 냈고 그들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몰려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해일로부터 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쉐이저가 이제 인수킴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설립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 농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관련 없는 뭔가 다른 것을 하였다.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해일이 몰려온다 하고 산에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소리치기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사는 해안가 마을에 그 사람들을 이제 산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산불을 내버리는 거죠. 그 곡식밭에 불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곡식이니까 아까우니까 불 끌려고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홍수는 피할 수 없었지만 목숨은 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조된 것. 그래서 모든 해결책은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든 거 한번 좀 볼게요. 심한 우울증이 있는 한 남성은요, 때로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우울증 해결책은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주 할 수 있고 어떻게 밖에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 이게 해결 중심의 문제 방법이라는 거죠. 한 여성은 남자친구 문제로 상심해 있다가 피아노를 치면 다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피아노. 피아노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이 이제 해결 중심의 문제법이라는 겁니다. 한 남성은 과음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상사와의 아침 회의가 있는 전날에는 전혀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음주를 하지 않는 그때를 의식한다는 거죠. 의식. 이것을 더 자주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금주하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개인적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들이 해결책을 만들도록 돕는 일이 바로 해결 중심 치료자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방법의 실행이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보이는 유리창에서 견습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치료 모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쇄된 상담치료 대화를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하며 파악하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와 마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마크가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힙합 청년이었는 것 같아요. 힙합. 예, 그런데 그게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와이프도 아주 이제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의 아내는 마시아였는데, 이 마크와 아내 마시아에 대해서 이 마크가 아내 마시아와 데이비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그 놀라운 질문은요,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당신과 데이비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자, 문제를 인식했는데, 그냥 데이비드가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런 거, 불편함이 없었을 때, 또 그때는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스포츠를 같이 본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데이비드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제 평상시 어떤 모습일 것 같으냐 또 질문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한테 키스하고 아침에 즐겁게 출근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없이 중간에 전화하고 막 마시아하고 데이비드 문제 갖고 상의 없이 테니스 좋아하는 테니스를 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마크가 신부에게 얘기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 중심의 문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죠. 내담자뿐만 아니라 그 내담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전체 공동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이렇게 그 내담자 스스로 먼저 해결해 가면서 그 환경을 전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그러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그 공부 드렸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성도일제 환경을 이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마크와 이 신부하고 그 랍비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사실은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제가 더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면 자, 척도 질문을 사용합니다. 0에서 10까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차차로 3에서 4에서 5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 문제에 파묻혀서 잊고 있었던 그 마크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내면서 그 주변의 문제들도 돌려내는 그러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시면 이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랍비는 마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가 데이비드와 마시아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함을 발견한다. 또한 마크가 데이비드와의 관계에서 난관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랍비는 알게 된다. 실버타인 랍비는 마크와 공감적 관계를 이제 발전시킨 후에 마크는 자신이 데이비드와 곤란한 문제가 없을 때에 대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그가 항상 난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비드도 항상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그가 때로 예전에 느긋한 자신으로 행하는 방식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 그가 때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 다음에 기적 질문을 통해서 그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적은 난관이 끝났을 것이라고 갈망하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는 더 너그러지고 그의 아내와 사업과 테니스에 그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었다. 그는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 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결 중심의 그 상담 방법 아시겠죠? 그 이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게 아니고 지금 전혀 다른 데이비드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마크 자신을 발견하게끔 이제 도와줬고 이제 그 방법으로 예전에 느긋한 그런 그 방법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5단계 해결 중심 치료 모델. 원래는 이것은 이제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하기 스캇 밀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전에 나왔던 인수버그가 그 5단계 치료 모델, 이것을 조금 각색해가지고요. 그 해결 중심의 상담 방법에 지금 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내담자와 상담하기인데 협력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행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코칭을 해서 코치와 대화하는 것과 그 유사하고 이제 관계가 아무튼 이 작업에서는 무조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모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전념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딱 이제 대화하려고 그 앉았을 때 대화의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문자와 집주인 관계 이런 그 관계가 있고요. 불평자와 경청자 관계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3번째가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랍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데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문자, 집주인 관계, 그리고 구매자, 판매자 관계가 3번째고 이것은 순서가 불평자, 경청자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벌써 이 내용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그 해결 중심의 치료사들은 그 방문자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함으로 그들을 배나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안내 지침을 따르는데 1. 가능한 한 친절해라. 2. 치료사는 항상 상담받는 사람의 입장에 위치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3.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효과 있는 것을 찾으라. 이 대원칙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사의 목표는 내담자가 이해받음을 느끼고 이해심 있는 상담자와 잘 맞을 수 있다고 감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첫 상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상담,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 변화, 그리고 온전한 치유,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우리는 조성자인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죠. 자, 불평자와 경청자 관계에서, 여기서도요, 그 불평을 하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해결 중심의, 이 상담 기법에서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경청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면 이미 치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크와 랍비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적 질문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사는 달라진 것을 그 당신의 아들이나 아내는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담자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를 물어봄으로써, 그리고 달라진 것을 그에게 말하는 당신에 대하여 당신의 아들이라든지 아내가 무엇을 알아차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그들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요게 해결 중심의 상담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그 경험도 얘기하는데 내담자들이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면 그들을 별도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왔을 경우 또 문제인 거 같이 왔을 가족 구성은 이제 함께 왔을 때 다른 상담 또 다른 치유법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그 구매자와 판매자 그 관계인데 그 애외적 질문을 했죠. 문제가 없을 때 당신과 데이비드는 어땠습니까? 예, 이렇게 실버스타인 랍비가 마크에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장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데이비드가 문제투성인 것만은 아니다. 또 관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만 아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했고 그 애적 질문에다가 기적 질문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수치로 표시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구매자가 마크가 그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구매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 이제 이렇게 상담 기법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애외적인 질문 또 기적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목표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치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병행됐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좋죠. 자, 2단계는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만남 상담이고 5단계라 그랬죠. 2단계는요. 잘 형성된 목표를 협상하기. 종교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시작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 그리고 또 종결보다는 시작.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삶의 상황에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고 또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꾸준한 의지를 불태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해결을 지향하게 하기. 그래서 변화를 위한 명당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변화를 돕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주요한 도구는 치료적 면담이다. 중립적이거나 유순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적 면담은 내담자가 해결을 지향하게 하는 문제를 지향하게 하는 강력한 개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해결 중심 면담의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변화와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내담자가 해결책을 세우는 것을 지향하도록 설계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직접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애외적인 질문.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기적 질문.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또 5번째, 작은 것이라도 그 기적이 어떻게 이미 일어나고 있나요? 6번째, 0에서 10까지 등급에 평가한다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 그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거예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청하고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결 중심으로 이제 접근시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 기적이 이미 있는가요? 발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기고 그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 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3단계
그게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그 7가지 질문과 단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 해결 중심으로 개입하는 단계인데, 변화를 청하고 조성하는 개입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단계도 적극적이고요, 네 번째 단계도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까지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목표에 대한 이해,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 문제에 대한 외상, 그 다음에 그 내담자의 장점과 자원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과 기적이 조금 존재했던 때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 다음에 척도 질문에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 더 좋아지는 길목에서 순간적으로 참조하는 지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숫자는 이제 덜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행할 때 그 방문자와 주인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고요, 불평자와 경청자 할 때는 개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신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 할 때는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 목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담자가 계속 변화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끌어낸다. 무엇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하는 거죠. 긍정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쉽게 하면 격려하는 거죠. 치열업 하는 겁니다. 독려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부록에도 목표 지속 기록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아무것이 또 달라진 것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나빠진 것은 없습니까? 물어보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이러면, 그래도 계속 시도해 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술에 중독, 알코올 중독. 그것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단계 조금 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1단계는 내담자와 상담하기인데, 협력 관계 형성해야 됩니다. 2단계는요, 거기서 이제 여러 대화 나왔고요. 유형이요. 3가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잘 형성된 목표를 협상하기. 그래서 종교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시작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질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 해결 중심 개입이죠. 변화를 청하고 조성하는 개입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내담자가 계속 변화를 또 알아차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공동체 상담자들에 대한 도전이다 그랬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상담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라고 그랬는데,
잘 형성된 관계로서의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만나야 되고요. 상담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가량 정해진 시간 동안 진행돼야 되고, 보통 두세 번의 상담 시간 안에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전문적 지도 감독 없이 내담자와 6회 이상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그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더 관계가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이제 범죄들이 나오죠. 실수가 나옵니다. 내담자들이 언제 다시 오기를 원하는지 또 물어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은 보통 1주나 10일 내에 계획되자지만 차후의 시간들은 더 간격이 있어서 새로운 행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원칙들, 특별히 내담자들이 단기 상담에 임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듯이 여러 공동체 상담자들은요, 그들 자신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서 그들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중심의 방법은 지금 공동체 상담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고? 또 다른 방법으로의 해결책을 구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해결 중심 방법을 수행하는 직책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시간 내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하면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담들은 이제 도전이라 그랬으니까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자. 이런 자들은 이제 지속성이 조금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더딘 내담자들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담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평등주의자가 있어요. 평등주의자. 조성자로서의 그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도 조금 이제 이 부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오히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한국 사람들 특별히 권위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국민성이 내재져 있는가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전두환 때가 좋았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이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저는 그것들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함께 협동하고요, 존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친분 관계, 친구, 동료, 이제 그런 관계에 있더라도 상담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내담자를 위한 존재로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데피니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을 가진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도구가 있으면 영적 도구. 그런데 무엇인가 이제 해결 중심 방법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도록 격려되기 때문에요. 좀 상상력이 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듯이요.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거룩한 경청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이 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좀 조언한 걸로 마칠게요. 깨닫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해결과 변화와 변형에 대한 감사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각과 뭔가 다른 것을 하는 힘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느끼도록 지지하는 것을 신뢰하도록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 짜이지엔.